자, 챕터를 바꿔서 소송 주체입니다. 자, 자, 동그라미 2번. 자, 소송 주체에는 재판권의 주체인 법원이 있고, 공소권의 주체인 검사가 있고, 방어권의 주체인 피고인이 있다. 변호인은 주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밑에 나오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조자가 되죠. 자, 당사자 나와 있네요. 자, 당사자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있는데 이 개념은 우리 이 소송 구조가 당사자주의를 취할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소송 구조가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보조자에는 말씀드린 대로 변호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을 다 합쳐서 관계인이라 부르죠. 자, 그 외에도 소송에 관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고소고발인. 자, 고소고발인이 나중에 공판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인도 여기에 관여자에 속합니다. 자, 법원 편을 가죠. 법원도 매년마다 한 문제씩 꼭꼭 출제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종류 나와 있네요. 자, 국법상 및 법원은 조직법상의 법원을 말하는데요. 가정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등등이 있다. 시험용은 아니고요. 소송법상의 의미 법원을 봅니다. 소송법상이란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하부이부가 있고 단독부가 있습니다. 각자 독립해서 재판하죠. 그래서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죠. 직무상 독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구성, 단독제. 단독제란 한 명의 법관이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1심은 1심은 단독제가 있고 합의제가 있는데 병용하고 있는데 단독제가 원칙입니다. 자, 1심은 단독제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도 합의제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소심은 2심 그리고 3심을 말하는데 여기는 항상 합의제입니다. 단독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합의제는 2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보통 3명이죠. 3명.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을 말한다. 자, 고등법원입니다. 2심이죠. 2심 고등법원하고 1심에서 지방법원 항소부,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하부부에서 재판합니다. 그 밑에는 눈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대법원은 몇 명의 법관이 있습니까? 대법원에는 이건 적지 마세요. 대법원에는 총 14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지 마시라고요.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이 두 사람은 재판에 관여를 안 합니다. 재판에 관여를 안 하니까 몇 명이 남죠? 12명이 남죠. 그래서 12명이 재판을 합니다. 여기 12명이 팀을 이루어서 여기 나와있지 9 팀을 이루어서 보통 4명씩이라면 3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의 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부가 보통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4명이서 심리를 해가지고 일치했을 때 거기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일치를 한다면 그 사건은 전원합의 주체로 넘어가지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시험용은 아닙니다. 그렇거니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자, 밑에도 각주 나와 있네요. 각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을 말한다 했는데 내려와서 소송법상 의미 법원은 수소법원, 받을 숫자입니다. 그렇죠? 소송을 받는
소송 제기를 받는 법원, 해당 법원을 말합니다. 수서법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맡은 그 당해 법원, 그게 수서법원입니다. 수서법원 이외의 법원에는 뭐 영장 청구 뭐 등등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법원, 판사를 말하죠. 됐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 여기 재판장과 수명법관 요 둘을 묶어보세요. 요 둘이 이제 합의부가 되는 거죠. 합의부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고, 요 재판장은 1명이고요. 수명법관은 2명이죠. 2명, 좌우 1명씩.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을 이제 배석 판사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이제 갓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뭐 초임 검사 등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판결 결과가 나올 때 보통 재판장의 의견을 많이 따라갔지만 요즘은 안 그렇다 해요. 그래서 뭐 최소 변호사 5년 이상의 짬밥을 먹은 사람들이 좌우로 또 배석을 또 많이 하고, 요즘 또 젊은 MZ 법관들 같은 경우 뭐 재판장에 따라서 나는 이런 견해를 취하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는 법관들도 거의 없잖아요. 자기가 첫 그 법관하면서 판결문이 이제 평생을 갈 텐데 어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배석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가 죽을 때까지, 법관으로 남아있을 때 죽을 때까지 그 판결 결론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재판장이 따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쭈쭈쭈 따라가서 판결 내리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뭐다? 직무상 독립되어 있다. 그것이 요즘 배석 판사들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판장은요, 합의체일 때 그중 1명이 재판장이 되고, 나머지 여기 2명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합의부 또는 배석 판사가 되죠. 재판장은요, 그냥 재판 절차 진행에 관련된 권한만을 갖고 있고, 심리할 때, 재판할 때는 요 세 사람이 똑같은 동등한 권한을 가집니다. 자, 수명, 말 그대로 명을 받은 법관이에요. 그래서 합의체인 법원이 그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 소송 행위를 하도록 명받았을 때 그 명받은 법관을 수명법관이라 한다. 자, 수탁판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받을 숫자죠. 부탁을 받은 판사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법원의 법관입니다. 그 사람에게 일정 행위를 하도록 촉탁했을 때 그 부탁을 받은 법관을 수탁판사라 합니다. 물론 그 수탁판사는 또 다른 법관에게 또 그 일을 맡길 수가 있겠죠. 전촉할 수 있다. 옮길 전자입니다. 그때 그 전촉을 받은 판사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수탁판사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수임판사죠. 이 사람이 제일 출제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수사 파트에서도 요 수임판사 관련된 판례를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 중에 요 각각의 요 판례, 이런 것들이 그때 앞에서 배웠던 판례들인데 여기서 다시 재탕되고 있습니다. 자, 수임판사. 자, 수소법원과 독립해서 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을 말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느냐면 각종 영장 발부하는 판사, 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수임판사가 되는 거죠. 뭐 증거 보존 절차를 행하는 판사도 여기에 속하고요. 수사상 증인신문, 그쵸? 뭐 등등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수임판사입니다. 요 수임판사가 행하는 재판은 이 재판장으로서 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배석판사가 하는 그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리는 그 판결에 대해서는요, 항고, 준항고가 안 돼요. 준항고가 안 된다. 즉, 각종 영장 발부할 때 봤죠? 그쵸? 그래서 영장 기각할 때, 뭐 야당 대표 영장 기각할 때, 뭐 반대 측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분노도 치밀고. 그렇다고 해서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 준항고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 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요 수임 판사입니다. 요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안 된다. 준항고도 안 된다. 자, 그 밑에 여기 판사가 지방법원 판사가 한 요 영장발부 나와 있죠? 영장발부의 재판 역시 마찬가지로 수임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거든요. 이것도 준항고, 항고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 요 지방법원 판사가 누구라고요? 수임 판사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할을 갑니다. 자, 관할이란 요 재판권의 분배를 말합니다. 관할권의 존재는 수정 조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합니다. 만약에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는 관할 위반 판결을 하죠. 관할 위반은 결정이 없어요. 뭐 공소기각 같은 경우는 공소기각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지만 관할 위반은 판결만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관할 위반 판결을 한다. 이 관할 위반 판결은 우리 저 맨 뒤에 배우겠지만 기판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어쨌든 소송 조건이다. 직권으로 관할 조사한다. 종류 봅니다. 종류에 사건 관할이 있고요. 직무 관할이 있어요. 사건 관할에는 법정이 뭐야? 법에 정해져 있다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 관할. 재정은 재판이 정하는 관할입니다. 재판이 정하는 관할. 이 법정 관할이 원칙이죠. 즉 법률에 정해진 관할이 원칙이고 재판이 정하는 관할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법정. 말씀드린 대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이다. 여기에는 고유관할. 여기 밑에 나오지? 여기 나오지? 여기? 나오죠. 고유관할, 관련 사건 관할이 있고, 암기사항 아닙니다. 공부하다 보면 점점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 고유관할에는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재판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하는데 여기는 관할의 지정과 이전이 여기에 속한다. 다 뒤에 나옵니다. 여기 관련된 법조문과 판례가 나오는 것이지 뭐 이딴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직무관할은 재심, 비상상고, 아직 안 배웠죠? 저 뒤에 다 나옵니다. 재정신청은 우리 앞에서 수사 파트에서 배운 적이 있고, 고등법원에 제기하죠. 부적족보심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직무관할에 속합니다. 됐고요. 자, 쭉 내려와서 자, 법정관할에서 고유관할에서 사물관할을 봅니다. 사물. 사물관할이란 사건의 경중을 따져요. 경중을 따져서 가벼운 사건은 단독판사가 맡고요. 중한 판결은 합의부가 맡아요. 또 단독이든 합의부든 1심 법원에 다 있어요. 1심 법원에서 가벼운 사건은 단독, 무거운 사건은 합의부가 맡는다. 그것 역시 이 조직법에 있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이다. 원칙적 단독입니다. 자, 조직법 제7조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등등등은 단독 판사가 행사한다. 자, 시군법원 나왔네요. 20만원 이하입니다. 자, 금액 알아두세요. 30만원 아닙니다. 20만원입니다. 20만원 이하짜리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 시군법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직결 심판을 한다. 다음 페이지. 자, 어떤 것이 단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법원과 그 합의부는, 이 합의부 사건이네요.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1심으로 심판한다 그랬는데 3호를 보면 사형무기 단기 1년 이상입니다. 단기 1년 이상입니다. 장기 아닙니다. 단기 1년 이상의 금고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거든요. 합의부 사건이에요. 근데 끊고 다만 거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음 사건은 제외다. 그 말은 뭐죠? 여기 단독부란 말입니다. 단독부. 아시겠죠? 그래서 쭉 묶으세요. 이것이 단독 판사 관할이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특수상해입니다. 일단 밑줄 그시고. 자, 특수절도, 상습절도인데요. 자, 이 특수절도와 상습절도를 묶어보세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뭐가 되지? 합치면 상습 특수절도가 되잖아요. 그치? 자, 특수절도와 상습절도는 방금 법조문에서 단독사건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합쳐진 상습 특수절도는 단독일까요? 합의부일까요? 법조문에 안 나왔어. 법조문에는 특수절도와 상습절도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합쳐진 상습 특수절도는 뭐냐고? 이것도 단독이다 이런 말이. 자, 그거 봅니다. 쭉 내려오시면 여기 나오지. 여기 상습 특수절도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 단독이다. 됐고요.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요 기출된 적 있는데 병역법 밑줄입니다. 병역법 옛날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 사건 단독입니다. 나머지 건 기출된 적이 없어서 이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판례 출제 많이 됐죠. 보증금 몰수 사건 출제 많이 됐어요. 요거 단독일까 합의부일까 했는데 판례가 뭐라 하냐면 단독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단독이다. 그럼 단독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자, 소송 절차 계속 중에 자, 어디인 합의부에서 합의한 바 있었다 하여 가로 닫고 그 법원이 이 사물 관할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단독이라고 단독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단독이다. 이렇게 보시고 시험 많이 나왔어요. 자, 제일 출제가 많이 된 것이 요거죠. 보증금 몰수 사건 꼭 좀 알아두시고. 자, 됐네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러면 합의범입니다. 요 합의범 나와 있지? 자, 방금 앞에서 읽었어요. 여기 법원조직법 32조 1항 3호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이제 합의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시면 방금 읽었지? 자, 32조 1항입니다.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 이 합의부가 이제 다음 사건을 1심으로 심판하는데 묶을까요? 자, 묶습니다. 이건 합의부 사건입니다.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합의부가 결정했대요. 이걸 뭐라 하냐면 재정 합의 사건이라 하는데 합의부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합의부가 뭐 심판하면 됩니다. 뭐 우리가 편하지 뭐. 니네가 뭐 재판하겠다는데. 자, 이걸 재정 합의 사건이라 하는데 사건이라고 사건. 자, 이호는 됐고요. 방금 앞에서 읽었듯이 단기입니다. 단기 1년 이상이다. 그러면 합의부 사건입니다. 뭐 사형 무기는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이건 밑줄 그지 마세요. 눈팅만 하는 겁니다. 살인사건은 우리 법에서 정해지기를 5년 이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살인사건은 무조건 합의부입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부가 되고요.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등 방화죄도 마찬가지네요. 통화죄, 유조죄 다 마찬가지로 합의부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절도사건은 6년 이하잖아요. 6년 이하란 말은 단기 1개월이죠. 단기 1개월이기 때문에 단기 1년이 아니죠. 그래서 절도는 합의부 사건이 아닙니다.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기도 10년 이하, 횡령 5년 이하, 배임 5년 이하, 뭐 상해 7년 이하, 상해가 7년이기 때문에 폭행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 과실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치사도 2년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기 1년 이상이 아니죠. 단기는 1개월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단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5호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요 제척기피. 요 제척기피 사건, 요거 합의부 사건입니다. 그리고 판사입니다.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은 합의부 사건인데 사무관에 대한 제척기피는 합의부 사건 아니에요. 판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합의부가 하라 이렇게 정한 사건은 합의부가 판단하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법률이 치료감호야. 치료감호 사건, 국참법에 나와 있는 국민참여재판, 이런 것들은 합의부 사건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선법에도 마찬가지로 합의부 사건이에요. 선거범죄. 이 판례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치료감호 사건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치료감호 사건 동그라미. 관할법원이 고등법원이란 말은 합의부란 말입니다. 합의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합의부는 치료감호 사건과 그 사건 모두를 고등법원에 이송한다는 말은 어쨌든 관할은 합의부단 말입니다. 자, 쭉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이 특수상해가 여기 특수절도와 상습절도가 합쳐진 상습특수절도는 단독이라고 했는데요. 특수상해도 단독이잖아요. 그치? 근데 CF 하시고 만약에 상습 특수상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땡땡. 여기 상습이 붙었다고 해서 이거 단독이라고 봤는데 상습 특수상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합의부입니다. 요 특수상해랑 좀 달라요. 사건이 곱게 생기지 않았나요? 상습 특수상해가 들어가잖아요. 상해가. 그것도 상습범위라서 요거 합의부다. 판례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합의부 됐고요. 자, 밑에 건 뭐지? 자, 읽어볼게요.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해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 판사가 1심으로 심판했대요. 이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치?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합의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단독부가 했다는 거예요. 그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보는 합의부가 이제 심판했다는 겁니다. 잘못한 거지. 자, 그랬을 때 요거는 뭐다?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즉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네요. 자, 됐습니다.